여러분, 혹시 아이오디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중반, 삼성 옙, 아이리버와 함께 한국 MP3 플레이어 시장을 양분했던 그 브랜드. 당시 학생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갖고 싶어 했을 그 제품. 바로 코원의 아이오디오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원이 제품 수리와 고객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 사실상 회사 운영이 종료된 것입니다. 한때 디지털 프라이드를 외치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화려했던 전성기부터 비참한 몰락,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원의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LG전자 연구소 출신인 박남규와 서울대 동창 정재욱, 이 두 사람이 거원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제품이 바로 Z 오디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로 MP3, 웨이브, 미디 등 다양한 포맷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재생할 수 있었죠. 지금은 당연한 기능이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Z 오디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일본의 NEC와 후지츠 같은 대기업들이 자사 PC에 번들 프로그램으로 탑재할 정도였습니다. 코원보다 Z 오디오가 더 유명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1999년 드디어 첫 MP3 플레이어 아이오디오 CW100이 출시됩니다. 보급형 시장을 노리고 나온 제품이라서 상태를 표시하는 LCD가 없고, 그 대신 배터리 상태 등을 표시하는 LED가 있으며, 내장 메모리가 없고 내장된 MMC 카드 슬롯에 음악 파일이 들어있는 MMC 카드를 넣어야 음악 재생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CW200, CW300이 연달아 히트를 치며 코원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2003년, 코원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테크 기업 50개 중 하나로 선정되고 제품 품질 부분에서 최고의 기업상을 받습니다. 2005년에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도록 사명을 거원 시스템에서 코원 시스템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6년 코원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O2와 A2. 특히 PMP 시장에서 출시한 A2는 유럽 시장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원은 맥시안, 아이스테이션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PMP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죠. 코원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음질이었습니다. 미국 BBE사의 음장 기술을 라이센스해서 탑재했고, 자체 개발한 Z 이펙트 음장 기술로 압축 음원도 고음질로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탁월했죠. 2006년에는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D2가 출시되면서 전성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애플 아이팟의 클릭 휠에 대항할 수 있는 터치 인터페이스, 뛰어난 동영상 재생 능력, 그리고 여전히 훌륭한 음질. 코원은 디지털 프라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자부심 넘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7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억되는 해입니다. 바로 아이폰이 출시된 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9년부터 안드로이드 폰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MP3 플레이어 시장 전체의 재앙이었습니다.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전화까지 되는 기기가 나왔는데 누가 음악만 듣는 기기를 사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2011년 D3 플래뉴, 2012년 Z2 플래뉴, A5 플래뉴 등이 연달아 출시됩니다. 특히 Z2는 성능과 최적화가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집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군과 의무경찰들은 학습 활동으로 MP3나 PMP를 사용했습니다. 코원은 이 틈새 시장을 스터디 프로 밀리터리 같은 제품으로 공략했죠. 그러나 2019년부터 군대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이 시장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공시생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강 PMP 시장도 2018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앱으로 전환되며 붕괴합니다. 코원의 주력 시장들이 하나씩 사라진 겁니다. 86년, 코원은 중국 기업 신스타임즈에 인수됩니다. 이후 오디오 부문은 별도 법인으로 분사되고 지배구조는 코원 라이징, 코원 홀딩스, 코원 플레이,
코어원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얽힙니다. 신스타임즈는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려 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적자만 누적됩니다. 2021년 1월 회사는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반기 보고서는 감사 의견 거절 처분을 받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명을 다시 COWON으로 바꿔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이 들어오고 취하됐다가 다시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23년 3월 결국 코어원 플레이는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며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계속된 적자 속에서 코어는 2023년 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음향기기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아예 사명을 코어원 모빌리티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버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당시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버스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2024년 7월 BA에너지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차, 에디슨 모터스, 우진산전 등 국내 업체들과 하이거,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의 레드오션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코어원의 늦은 진입은 기회를 잡기엔 너무 뒤처져 있었죠. 더군다나 코어원의 패턴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MP3,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이번 전기버스까지. 언제나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점유율을 키워갈 때쯤이면 중국산 저가 브랜드들이 대거 진입하고 가격 경쟁력을 잃으며 판매량과 마진이 감소하는 악순환, 그리고 느린 제품 개발 주기로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는 패턴. 전기버스 사업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어원 시스템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품 고장 수리, 기술 지원, 고객 상담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는 아직 남아있지만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에는 동부대우전자 서비스를 통해 전국적인 수리망을 운영했던 회사가 이제는 AS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플래뉴 브랜드의 고음질 DAP들도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재고 소진 형태로만 일부 유통되고 있을 뿐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으로의 전환도 실패했고 모 회사인 코어원 플레이는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미미합니다. 한때 일본에서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던 브랜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기술력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MP3에서 전기버스까지 20년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코어는 왜 실패했을까? 첫째,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어원의 음질과 배터리 성능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했죠. 둘째, 패턴화된 실패입니다. MP3 플레이어, PMP,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전기버스까지. 코어는 언제나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갈 때쯤이면 중국산 저가 브랜드들이 대거 진입하고 느린 제품 개발 주기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패턴. 이 패턴을 20년간 깨지 못했습니다. 셋째, 적절한 시기에 사업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이미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뒤였고 전기버스 시장 진입도 2023년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DAC 같은 오디오 주변기기 시장으로 더 빨리 전환했다면 어땠을까요? 넷째, 2016년 신스타임즈 인수 이후 회사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게임 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을 틀면서 오디오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코어원 제품을 목에 걸고 다니던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드를 외치며 세계 시장에 도전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회사는 마지막엔 전기버스라는 전혀 다른 분야까지 손을 뻗었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어원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Z오디오는 아직도 일부 마니아들이 사용하고 있고 코어원의 음장 기술과 설계 철학은 한국 오디오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코어원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한때 한국 MP3의 자존심이었던 이 회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력만으론 부족하다는 것,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코어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음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